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 40의 해방 이후부터 4.3 사건 이전까지 좌파의 정치 투쟁 진앙대 파트 1 46년 신탁통치 찬성 투쟁 찬탁 투쟁을 좌익의 찬탁 투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해방정국에서 좌익의 정치 투쟁 두 번째입니다. 46년 7월에 있었던 신전술 투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전술이라는 것이 미군정에 대한 그동안의 화해, 협조 전략 전술에서 이제는 투쟁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강하게 된 것인데, 아무래도 1946년 5월에 있었던 정판사 위패 사건에서 정판사를 갖다가 미군정과 경찰이 급습을 해가지고 그게 위조 집회를 찍어냈던 사람들을 조선공산당 간부들을 구금을 하고 조선공산당을 불법화하는 과정, 탄압하는 과정에서 박헌영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은 미군정과의 전면 투쟁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신전술이다, 신전술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946년 7월 26일 조선공산당은 정당방위의 역공세라는 9월에 정당방위 역공세라는 것은 정판사 위패 사건은 미군정이 만들어낸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한 모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고 정당방위 역공세라는 9월에 신전술 투쟁이라는 적극적 공세적 투쟁 전술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는 박헌영이 미군정청이 자신을 배제하고 조선공산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그 대항책으로 파업과 시위 전술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에서 신전술 투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계기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데 신전술의 핵심적 요소를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 협조 합작 노선을 진보적으로 전환을 하고, 또 두 번째로 극동에서 중공당 및 일본당과의 연계하에 반리운동을 적극하겠다. 일본당이라는 것은 일본 공산당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일본 공산당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린다면, 일본 공산당은 1922년 7월 15일 창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 군국주의가 일제가 패망했을 1945년 8월 달에 8월 이후에 결국은 합법화된 사회주의 정당이죠. 일본 최근에 지금까지 일본에는 전후에 일본 정당 중에 최대 혁산 정당으로 덩치가 커졌고, 강령은 민주사회주의 또 평화주의 반군국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무려 일본 당원들이 30만 명의 당원들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북조선과 같은 개혁을 요구를 하고 있고, 북조선과 같은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은 1946년 2월과 3월에 걸쳐서 북한에서 실시되었던 소위 민주개혁, 농지개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지개혁이라는 것이 대지주 토지를 강제로 몰수로 해가지고, 보상도 안 해주고 강제로 몰수로 해가지고 강탈 빼앗아서 소장인들에게,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 그것을 북한에서 말하는 민주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줬지만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다만 경작권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소유권을 주지 않고 경작권만 다시 주었다는 것이고, 또
다섯 번째로, 네 번째죠. 미군정 정책을 비판적으로 폭로하고 투쟁을 적극적 공세로 전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권을 군정에서, 미군정에서 인민위원회로 넘기라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희생을 각오하고 투쟁을 할 것 등 6개항과 지금까지는 미군정을 직접 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미군정을 비판했으나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버리고 미군정을 노골적으로 치자. 테러는 테러. 우익이 자기들한테 테러했다는 거죠. 피는 피로써 갚자고 지령하여 조직적이며 폭력적이고 집단적인 대중적 파업 투쟁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 미군정하고 전면 승부를 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26일 날 계획을 해서 수수에서 공세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소위 그 조선공산당의 당면 과제로서 소위 말해서 민전에 그 5개 원칙이 채택이 됩니다. 46년 7월 27일입니다. 여기서 그 민전 5개 원칙이 나오면서 조선공산당의 당면 과제가 처음으로 제시가 되는데, 여기 민전이라면은 민전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요. 민전은 1946년 2월 15일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약칭입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 약칭으로 민전으로 부르는데, 조선공산당 산하 조직의 하나의 그 조직 중에 하나죠. 민전의 의장은 여운형이고, 밑에 그 여러 가지 인물들, 허헌, 박헌영 이런 인물들이 좌파 의장에 여운형, 허헌, 박헌영, 김원봉, 백남원 이렇게 되고 있고, 좌파 29개 단체가 참여한 좌파 공산계열의 결성 느슨하게 연대한 그 결사체다, 이렇게 연대체다, 이렇게 좌파 공산계열의 연대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좌파 29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중앙상임위원 이 73명 중에서 조선공산당 관련자가 무려 3분의 2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46년 2월 15일에 결성됐는데, 그 민전에 그 민전 5개 원칙이 등장하면서 조선공산당의 당면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5개 원칙이 뭔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모스크바 3.3 결정의 전면적 지지와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 촉진 운동,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토지개혁, 중요 산업의 국유화, 민주주의적 노동법령 등의 과업 수행에 매진할 것. 토지개혁이라든가 중요사업의 국유화라는 것은, 또 민주주의적 노동법령 만들어라는 것은 북한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국가 형태를 갖춘 이런 북조선 임시위원회에서 이런 토지개혁이라든가 중요산업 국유화, 또 민주주의적 노동법령을 했는데, 이것을 북한식 따라서 북한식 계획을 하라, 공산화 계획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셋째, 친일파 민족 반역자 파쇼 반동 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라. 이것도 북한에서 주장한 것이죠. 북한 내부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넷째 원칙,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위원회로 즉시 이양하라.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위원회로 즉시 이양하라. 또 다섯 번째, 군정 고문기관 혹은 입법기관 창설 반대 등입니다. 이것을 미군정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후 조선공산당을 계승한 남로당은 이 신전술 투쟁 지침에 따라 점차 폭력 투쟁을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채론 접은 반일주의 남로당이 일본 공산당과 연계하여 반미운동을 적극화한다는 구호입니다. 그것은 민족해방노선과 프로레타리아 독재혁명 노선이 남로당 노선과 일치하여 공동 전선 형성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